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도 펀드매니저팀입니다. 네, 토요일 아침에 급하게 시장이 아주 뭐 엉망진창이 다 돼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가는 것보다는 주말에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좀 나누고 싶어서 급하게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 이거 하고 이제 9시 기차 타고 부산 스터디 모임 이제 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네요. 음, 오늘 제목을 미치겠다. 정말 미치겠다. 네, 한숨이 나오는 미치겠다. 이렇게 정해봤는데 한번 시장을 한번 알아보고 다음 주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한번 같이 나눠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금일 미국 증시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장 초반에 살짝 이렇게 상승하다가 그 다음에 전부 이제 45도 각도로 다 밀어버렸는데 특히 이제 나스닥이 크게 이제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2.78%는 하락을 하면서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엄청 하락을 하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반등을 거의 못한 상황에서 살짝 돌아서긴 섰었는데 생각보다는 아주 강하게 하락이 나타나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원인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이 자국민 철수 명령을 내리면서 뭔가를 본 게 아닌가. 아마 이제 군대 이동이나 여러 가지 통신 감청이나 이런 것들을 해봤더니 이 전쟁의 리스크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보겠습니다. AMD가 이제 가장 많이 IT 중에서 이제 박살이 난 거죠. 하루에 10% 이상을 빠졌습니다. 113.18달러에 끝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하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뭐 거의 다 하락했는데 그래야 그나마 우리에게 위안을 줬던 건 애플은 한 2%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1.38%밖에 하락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 메모리 쪽에 그나마 튼튼한 모습을 보이는 점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키옥시아의 오염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인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수혜를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13만 원을 회복했는데 마이크론도 1.38%, 이 아사리장에서 1.38%밖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월요일 날 크게 이제 대형주들이 물론 빠질 수는 있지만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나름대로 1, 2%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겼다라고 그래도 작은 그 아사라장에서 희망을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침공해서 들어오면은 에너지 가격이 문제인데 WTI는 어제 4.29%가 상승을 하면서 94.16달러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90달러는 기본으로 깔고 100달러를 향해서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골만삭스가 12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코웃음을 치면서 골만삭스 나쁜 놈들이다. 걔들은 원자재 투기적인 수요를 가지고 시장에 막 그 리스크를 부합시키고 올라오면 팔고 나가는 나쁜 놈의 전략을 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골만삭스가 맞아가는 논리가 맞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제 미국 채권 금리는 장 초반에 확 2%, 10년짜리가 2%까지 이상 올랐다고 내가 들었는데 마지막 종가는 1.94%로 끝났습니다. 근데 어제보다 좀 낮게 끝났는데 30년짜리는 2.25, 2년짜리는 1.52. 주식 시장이 어려우니까 돈이 채권 시장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국채를 사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서 채권 금리는 나름대로 안정을 좀 찾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단계씩 레벨업되어서 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제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10년짜리가 2%를 넘고 마이 3%대로 돌아서 올라온다면 이때부터는 자본 시장에 자산 시장에 어떤 배분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뒤에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머리가 이제 복잡하고 아프고 이제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이 많은데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하나씩 하나씩 뜯어봅시다. 네. 높은 인플레이션이 여진이 가라앉기도 전에 전쟁의 공표가 시장을 초토화시킨 그런 하루였다. 전쟁은 미국이나 러시아가 정치적 리드 모두에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푸틴은 장기 집권, 영구 집권을 위해서 결속과 지지가 필요하고 또한 그 가스관을 통해서 경제적 안정도 필요한데 이러한 어떤 정치적 요인이 있고 미국은 바이든의 추락한 지지율이 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지금 뭐가 없죠. 그러나 전쟁의 리스크나 전쟁의 위험이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리더를 중심으로 뭉치는
그러한 그 형태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둘 다 뭔가를 이 전쟁을 자기 쪽에 유리한 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봤던 거죠. 어제 높게 나온 인플레이션을 뜯어보면 수요 견인 부분의 인플레이션 요인은 낮아지고 수요가 막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 요인인데 이런 것보다는 공급적인 측면, 공급적인 생산 차질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여전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리오픈만 일어난다면 리오프닝이 일어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공급 문제들의 사슬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치고 하락할 수 있는 그 유일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인 리오픈으로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3월, 4월 정도로 지나면은 리오프닝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글로벌적으로 이걸 받아들인다면 수요 견인 즉 공급 문제, 공급 사슬 문제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본 거죠. 예. 자, 전쟁 위험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금리 상승, 에너지 가격 급상승은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언터처블적인 요인들인 거죠. 그렇죠? 이러한 요인들을 가지고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절대 짚느냐, 크게 짓는 개는 절대 물지 않는다는 이 교훈을 꼭 늘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중국과 트럼프가 전쟁을 할 때 서로 죽일 듯이 해도 결국 어떤 상황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의 핵심적인 공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뭐 서로 주고받고는 많이 했지만 이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크게 짓는 개는 절대 물지 않는다는 교훈이 있듯이 서로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해서 전술적으로 군대를 움직이고 또 위협적으로 가하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인공위성에서 찍는 것을 알고 노출시키고 이러한 정보전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시장은 박살로 처음에 시작하겠지만 어느 정도 내성도 우리가 충분히 생겨서 시간이 지날수록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쟁의 리스크를 빼고 시장을 바라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자, 첫째, 금리 상승 횟수 강도에 대한 내성은 생겼다. 네. 금리 선물 가격에 반영된 올해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는 지난 12월 3회에서 1월에는 5회 수준으로 올랐고 2월에는 현재 7회까지 올라 있는 거죠. 그간 소수 의견으로 치부됐던 매번 FOMC 금리 인상 단행이라든지 한 번에 50% 인상과 같은 시나리오가 이제 시장의 주류 컨센서스로 자리를 잡은 거죠. 이거 정도까지는 시장이 톨러런스, 인내가 생긴 거죠. 이러한 가능성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제 이 정도까지는 내생은 생긴 거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더 웃긴 것은 제임스 블라드 연은총재이죠. 캔사스 패드의 매파적인 컨센서스를 주도하는 제임스 블라드 연은총재가 100bp 인상을 주장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 물론 미국 역사상 100bp를 올린 케이스는 없지만 이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이게 또 새로운 변수로 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50bp 할 때 코스음을 쳤는데 50bp까지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한 가정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주가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100bp까지도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심리에 아주 큰 타격을 줄 것이다. 하지만 미국 역사상 100bp를 올린 케이스는 없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주식은 심리이기에 혹시나 이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담력이 약한 주인분들이 충격을 많이 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리면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 있지만 경제가 박살나면서 오히려 더 바이든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미국 패드는 절대 100bp는 불가이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나올 때마다 시장의 노이즈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50bp는 가능하다. 첫판 50bp 오르고 과감하면서 25bp씩 25bp씩 올리는 그러한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100bp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국채금리가 여전히 꿈틀거리면서 상승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는 오늘 보니까 10년짜리가 1.94로 다시 좀 하락하면서 낮게 유지가 되는데 이게 언제든지 2%대를 뚫고 오고 마의 3%를 뚫고 넘어올 확률이 있습니다. 마의 3%로 뚫고 넘어진다면 자산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나온다는 거죠. 주식으로 가있던 많은 돈들이
우리의 그 인플레이션의 기준의 3%라고 치면 인플레이션, 연 인플레이션, 미국 인플레이션을 그렇다면 금리 국제 심리가 이 3% 선을 타치해서 올라간다면 그때는 자산 배분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제 마이너스 저거지 않습니까? 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경제 성장률이 한 5%이고 인플레이션이 7%니까 마이너스 금리인데 이게 이제 거의 0.5라든지 파에 이른다면 그리고 금리가 마이 3%를 치고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주식에 들어가 있는 많은 자산들이 채권으로 가는, 국채로 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금리 상승이 기업의 실적을 망가뜨리는 거죠. 결국 돈을 빌려서 장사를 해야 될 기업 실적을 망가뜨리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순환하고 돌아서 주식의 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악순환이 될 확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어떤 그 구조적으로 문제적으로 장착이 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제일 두려운 거죠. 네,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채 10년짜리가 3%를 터치할 확률은 좀 남아 있지만 시간적인 여유로 1% 여유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으면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제가 봐서는 2개월, 3개월밖에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미 국채 10년짜리는 2%를 치고 올라서 3%를 치고 갈 수 있는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금리가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온다면 미국 FRB나 FOMC에서는 전략이 없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이 단기 금리 채권을 팔아가지고 장기 금리 쪽으로 사주는 그러한 전략을 하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게 이제 막고 유지해서 내리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한 적도 있죠. 나름대로 과거에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장기금리 상승에서 오는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스프레드가 2년과 10년 스프레드가 40bp에서 50bp 여유는 있기 때문에 둘이 역전될 확률은 없어 보이고 10년짜리가 2% 올라갔다가 다시 국채로 수급이 몰리면서 1.94로 끌어 내려왔는데 아직까지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터 같은 과거에 사용됐던 그러한 전략을 사용할 시기는 아니다. 하지만 금리가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온다면 그 리스크를 대응할 나름대로의 전략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금리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을 것 같고 다음에 뭐 전쟁의 리스크는 거의 코앞에 다가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요인은 없는가 이렇게 희망적인 요인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증시의 희망은 오미크론 확산 이후 글로벌 방역 통제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네, 증시죠 증사가 아니라 이는 향후 물가 압력을 낮추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일자리 복귀가 활발해짐에 따라 산재한 병목 현상들이 완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일손을 놓고 있던 인구들도 점차 구직 활동을 하게 될 것인데 이는 노동 공급의 증가를 뜻하며 임금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은 추가 상승보다는 피크아웃에 대비한 것이 현재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조건은 리오프닝 이것이 가정을 깔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3월, 4월부터는 거의 글로벌의 모든 나라들이 문을 열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어느 나라는 이제 집계도 하지 않겠다는 나라들도 생기기 시작하죠. 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많이 낮아지는데 그래도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돌아가신 분들 숫자는 좀 늘고 있더라고요. 네,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또 다른 희망적 요인은 미국 본토의 가파른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와 강세가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죠. 통상 기축통화 유동성 횟수는 이머징 시장의 횟수는 이머징의 자금 유출을 유도하죠. 그렇죠. 최근에 이러한 신호가 살짝 멈춰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첫 번째로 페드 이외의 다른 중앙은행에서도 긴축 정책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올리는 만큼 다른 나라 국가에서도 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주변국의 경기 여건 또한 긴축을 할 만큼 여력이 있는 점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세 번째, 안전자산인 달러를 수요할 만큼 투자 심리가 냉각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네.
안전자산인 달러를 뭐 수요할 만큼 투자 심리가 냉각되지 않았다. 그렇죠? 달러에 미치어서 필요하고 막 손을 내밀 만큼 투자 심리가 냉각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체감되는 바와 달리 2월 이후에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현물을 1.4조, 선물을 약 1조 원가량 매수를 순매수 중입니다. 그렇죠. 2월 이후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투자에서 돈을 뺐다가 1월에 그렇게 많이 빼다가 2월에는 1.4조, 선물에서 1조 원 정도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것들을 봐서 달러가 강세를 가다가 멈추다. 달러가 강세를 멈췄다는 것은 반대로 이머징 통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가고 있다. 이러한 점이 주식시장에서 나름대로 긍정적 요인을 미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쟁 전에 시달이었는데 전쟁이 막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코앞에 왔지만 월요일날 어떻게 또 외국인들이 이머징 시장 같은 리스크 시장에서 돈을 뺄지 그래서 국채로 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변수로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이유는 서방 국가의 긴축 행보와 반대로 중국이 유동성 여건이 여전히 그나마 다행히로 여유가 있다. 완화되고 있는 점이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있는 이러한 유동성 문제라든지 정책의 금융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죠. 지난주 발표된 중국의 새해 첫달 사회융자 총액은 6.17조 위안을 기록하며 예상치 5.4조 위안과 전월치 2.4조 위안을 크게 상회했다. 돈을 확실히 풀고 있는 거죠. 일단 올림픽이 열리니까 모든 문제들을 좀 여유롭게 하면서 발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중국의 확장적 신용 정책은 분명 이머징 마켓 전반의 실물 경기를 재차 자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 증시는 단기 반등 이후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지만 변동성은 점차 잦아들고 있는 거죠. 네. 어제 빠지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버티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리고 이 같은 진정세 추세는 증시의 긴축 내성과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중국의 유동성이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풀릴 수 있을 것인가 완화 정책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는 중국이 추가로 유동성을 다시 쪼이면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3월 전인대를 앞두고 정치적, 경제적 불안은 자기들의 치명타를 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한번 내봅시다. 전쟁 리스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요소라 자본시장이 매우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내포 중이죠. 이러한 경우 가장 유일한 수단은 현금 확보가 최고죠. 그러나 너무 급하게 전쟁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우리 같이 다이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일단 현금 마련에 대한 시기적 조절 타이밍이 어렵다 하면은 방법은 단 하나 견디는 거죠. 그렇죠? 네. 견뎌야 할 이유는 네 오프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급속하게 나타난다면 전쟁의 위험이 잦아들고 멈추고 전쟁의 위험이 다시 소강 상태로 가면서 네 오프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글로벌이 여기에서 동참을 한다면 네 오프닝이 전쟁의 위험을 다 포함하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하다. 네. 그리고 막상 전쟁이 나면 주가로 반대로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죠. 우리가 이라크 전쟁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막상 터지면 반대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것은 자본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높아진 금리가 당분간 주어진 상수임을 감안하면 최근 두드러지는 중소형 성장주 유형의 부침은 지속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소형주, 특히 성장주, IT와 반도체들이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나쁘다는 것들이 성장에 계속 부침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컨텐츠업이라든지 엔터, 바이오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먹고 터지고 부침이 좀 심할 것 같은데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 현금보다는 나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시장은 전반적인 어두운 부진기로 체감하기는 힘들지만 가치주 유형으로 노테이션이 들어갈 확률, 현금은 더 풍부하고 나름대로 성장이 있는 그런 튼튼한 기업으로 돈이 돌 확률은 높아 보인다. 그래서 IT, 하드웨어, 소재, 산업재 등 경기 민감주 중심의 접근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경기 민감주하고 경기 민감주 중에서 이제 돈도 좀 많이 있고 화학이라든지 철강 같은 데서 튼튼한 업종들은 있고 이런 쪽으로 돈이 단순한 꿈으로 가는 성장주에서 빠져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가정은 내가 돈이 많아서 추가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여유를 가정한 거죠.
하지만 지금은 전부 다 이제 다이소처럼 투자를 확대시켰다가 적금 물려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금융업종은 좀 수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금융업종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속 들고 있고 추가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추가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뭐 추가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현금이 1번 내부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해서 다이소를 좀 조정해 준다면은 금융업종은 좀 나아 보인다. 이 정도이죠.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보다는 현금이 스킹이죠. 현금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현금을 마련하기 힘들고 팔기 힘들다면 존버가 두 번째 탑이죠. 제가 주식시장 30년 해본 결과 버티면 시간의 문제이지 다 본전은 오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버티면 시간의 문제이지 다 본전은 오더라. 이 단순한 명제를 믿으시고 현금 있으신 분들은 내가 좀 시간적으로 시간이 늘 내 편이다.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이소로 펼쳐져 있는 내 저 포트폴리오를 도저히 줄일 수 없다면 현금이 스킹, 넥스트는 존버 이러한 그 단순한 전략을 가지고 견디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콧노래 부르고 즐겁게 생활하고 커피 마시고 가끔 주식 보고 언젠간 올라오겠지. 네 오프닝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전쟁의 위험은 줄어든다면 다시 주식시장은 강한 반등을 띌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단순한 믿음으로 이 험난한 시기를 버텨야 됩니다. 자, 여러분, 토요일 아침에 제가 중원본하면서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서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주말 내내 여기저기 잘 공부해 보시고 너무 쫄지 마십시오.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또 주말에 또 미국과 또 러시아 또 유럽이 다시 또 뭔가를 해서 좋은 소식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은 늘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반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시고 즐겁게 주말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저는 부산 가서 웃으면서 강의 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